필라델피아가 뉴 잉글랜드를 꺾고 창단 첫 슈퍼볼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엠트랙 열차 사고가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4일 각 주정부 부처 기관이 차별을 조장하거나 차별을 용인하는 기업과는 정부 조달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민 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지하를 개조해 거주용 렌트를 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를 지닌 한국계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직인 경력 대사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KBTV 뉴스9 김아라입니다. 필라델피아가 뉴 잉글랜드를 꺾고 창단 첫 슈퍼볼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필라델피아의 이글스가 마침내 58년 만에 슈퍼볼 우승에 대한 갈증을 풀고 환희의 도가니에 묻혔습니다. 일요일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디펜딩 챔피언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트를 꺾고 창단 이후 처음으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필라델피아는 이날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의 US뱅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2회 슈퍼볼에서 6번째 챔피언의 영광을 노렸던 뉴 잉글랜드를 41대 33으로 잠재웠습니다. 1933년 창단한 필라델피아는 슈퍼볼이 생기기 전 NFL 챔피언십 우승을 3차례 차지했으나 슈퍼볼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1981년과 2005년 두 차례 슈퍼볼에 진출했지만 오클랜드 레이더스와 뉴잉글랜드에 각각 패하며 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습니다. 13년 만에 뉴잉글랜드를 슈퍼볼 무대에서 다시 만난 필라델피아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라는 평가를 딛고 창단 첫 슈퍼볼 우승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슈퍼볼 MVP에는 필라델피아의 쿼터백 닉 폴스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단 한 경기 출전에 그쳤던 폴스는 올 시즌 막판 주전 쿼터백 카슨 웬츠의 부상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반면 지난해 슈퍼볼에서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 통산 5번째 우승을 일궈낸 뉴 잉글랜드는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보유한 슈퍼볼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인 6번째 우승에 도전했지만 필라델피아의 돌풍을 막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엠트랙 열차 사고가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일요일 새벽 2시 45분경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엠트랙 열차가 정차해 있던 화물 열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엠트랙 열차 엔지니어 마이클 캠과 승무원 마이클 첼라 2명이 숨지고 11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사고를 낸 엠트랙 열차가 선로에 잘못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화물 열차는 있어야 할 선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열차에 실려있던 수천 갤런의 연료가 유출됐으나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상황 통제로 2차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엠트랙 열차가 사고 지점에 도착할 때 정차 중이던 화물 열차 노선을 피해 우회하여 다른 선로로 진입하도록 궤도를 바꾸어주는 스위치가 잠겨져 작동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 엠트랙 열차 사고는 일주일 사이 벌써 두 번째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도 버지니아주에서 폴 라이언 연방 하원 의장 등 공화당 의원들이 타고 있던 엠트랙 열차가 쓰레기 트럭과 충돌해 트럭 운전사가 숨지고 최소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에도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듀폰에서
엠트랙 열차가 탈선해 고속도로로 추락하며 3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엠트랙은 1971년에 설립된 여객 철도로 지난 회계 연도에만 엠트랙은 3,170만 명의 승객을 태워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과속 등으로 사고를 일으키며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기차에 자동 속도 제어 시스템인 PTC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2015년부터 모든 기차에 PTC를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018년 통과시켰지만 예산과 시간 부족 문제로 올해 말까지로 설치 기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미 부통령 펜스의 동행인으로 오토 원비어의 부친 프레드 원비어가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남북한 화해의 문을 열어보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미국과의 기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는 미 부통령 펜스의 동행인으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친 프레드 원비어를 선정했습니다. 대북 압박에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고 오히려 강경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CNN은 북한 측 고위급 대표단 인사들과 원비어 부친이 근처에 앉아 개회식을 참관하는 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 펜스 부통령은 개회식 참관 등 한국 일정에 북한 인사들과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CNN 방송은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전면에 내세우려고 하고 있지만 북미 간의 정치적 삿바 싸움을 멈추게 하진 못했다며 양자의 정치 게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 업체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아니타 바슈 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미의 외교적 전쟁을 위한 플랫폼으로 전락했다며 결과적으로 긴장은 분명히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뉴욕주가 기업들의 차별 관행 뿌리 뽑기에 나섰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4일 각 주정부 부처, 기관이 차별을 조장하거나 차별을 용인하는 기업과는 정부 조달 사업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성애자 등 피해자의 성 정체성을 폭력이나 차별 정당화의 근거로 악용하는 동성애 공포 변론 전략을 금지하는 법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국은 출신 국가, 종교, 인종을 불문하고 이뤄진 복합 민족 국가로 포용과 차별 없는 다양성이 존중돼야 한다며 뉴욕은 차별을 조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주 전역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주지사가 집행 권한을 가진 모든 기관과 부서, 주지사가 의장, 국장 등을 임명하는 모든 공익법인, 공공기관, 이사회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해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팰리세이즈 팍과 잉그루드 클립스의 범죄율은 줄어든 반면 리치필드와 포트리의 범죄율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 경찰이 2017년도 타운별 범죄 건수를 집계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펠팍은 전년 대비 전체 범죄 건수가 183건에서 225건으로 무려 31.7% 감소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도 범죄율이 전년 대비 22.9% 하락해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테너플라이도 전년 대비 범죄율이 10.1% 줄었습니다. 반면 포트리는 범죄 건수가 총 442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으며 절도는 199건에서 232건으로 전년 대비 16.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절도 역시 4건에서 11건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버겐 카운티 전체 범죄 건수는 총 13,052건에서 12,491건으로 전년 대비 4.3% 줄었습니다. 뉴욕시 주택 지하실 렌트 허용이 본격 추진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서민주택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택 지하를 개조해 거주용 렌트를 주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8에서 2019 회계년도 잠정 예산안에 시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금 $570만 달러를 포함시켰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브루클린의 이스트 뉴욕 지역에 있는 약 5,000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하실을 거주용으로 개조, 렌트를 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지하실 렌트는 시장가보다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 지하 렌트 합법화의 장단점을 따져 이를 시 전체로 확대할지 여부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뉴욕시에서는 주택 옥탑방과 지하실에는 세입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물주가 지하실을 바 등 레크레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화장실과 부엌을 만들어 새를 놓는 것은 불법입니다. 지하실 불법 개조 및 렌트를 금지하는 주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퀸즈 플러싱 등지의 한인주택 소유주들도 지하실을 불법 개조해 렌트를 줬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적발 시 건당 15,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지낸 한국계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미국 외교관 가운데 최고위직인 경력대사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 소식통 등에 따르면 김 대사는 최근 인사에서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계 가운데 첫 케이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태생의 김 대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육자회담 특사로 기용된 데 이어 2011년 11월 주한 미국 대사로 부임해 3년간 활동했으며 2014년 10월 북한 핵 문제를 총괄하는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한일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됐습니다. 필리핀 대사로는 2016년 11월 부임했습니다. 김 대사의 필리핀 부임 때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은 김 대사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과 열심히 일하는 자세, 뛰어난 지능, 겸손함으로 명성을 얻었다면서 특히 김 대사가 외교가의 조지 클룬이라고 불리는 점을 참작하면 그의 겸손함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제롬 파월 신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공식 취임하며 금리 인상을 지속할 것인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제롬 파월 신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전임자인 제닛 이엘런 의장을 잇는 4년 임기의 새 의장직을 시작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취임 선서에서 내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왜 하는지 설명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하겠다며 연준의 내 동료와 나는 객관성과 독립성, 성실함을 갖고 우리나라와 미국인을 위해 봉사하는 데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금융 시스템은 10여 년 전 금융위기가 시작되기 이전보다 훨씬 강하고 더욱 탄력이 있다며 우리의 금융 시스템이 그 한기를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 취임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기 과열 가능성과 감세 정책에 대한 대응 등 난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주가 급락에 대응할지와 내년 말까지 5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에 부응할지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제닛 이엘런 전 의장이 기준금리를 천천히 인상한 배경이 된 낮은 물가와 꾸준한 일자리 증가 등 축복받은 조합이 끝날 것이라는 신호가 발생한 시점에 수장 자리를 인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연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연준의 기존 전망을 고수할지는 경기 과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물가의 목표치 이탈, 다음번 경기 하강 등 4가지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달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옐런 전 의장의 정책 변경에 지속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데다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거품 붕괴 가능성에 더 민첩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TV 양준하입니다.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현역 의원들의 모임이 탄생합니다. 과거 단순한 친선 모임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활동과 세미나 등을 진행하고 양국 의회 간 교류를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단체여서 한미동맹과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일 워싱턴 DC 싱크탱크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전직 연방의원협회는 한국국제교류재단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협력을 얻어 미국 의회 한국 연구 모임을 발족합니다. 한국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으로는 처음일 뿐 아니라 FMC 차원에서는 독일, 일본, 유럽연합을 주제로 한 의원 연구 모임에 이어 4번째로 연구 대상 국가에 한국이 선정됐습니다. 현재까지는 하원 의원만 14명 참여하기로 했고 공동의장은 아마베라,
마이크 켈리 하원 의원이 맡았습니다. 앞으로 상원을 포함해 참여 의원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2017년 한 해 전국의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3,957정의 총기를 압수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5년 660정 압수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 2016년보다도 17%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경우 일주일 평균 75정의 총기가 압수된 것으로 특히 압수된 총기의 84%에는 탄창이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총기는 전국의 440개 공항 중 절반 이상에서 발견됐습니다. 특히 애틀랜타 국제공항과 달라스, 휴스턴 등 전국에서 탑승객이 가장 많은 대규모 공항에서도 총기가 발견됐습니다.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총기류와 같은 탑승 금지 물품을 휴대했다가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되면 승객에게는 최대 13,066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항공사에 신고하고 붙이는 짐에는 화기류와 탄창을 실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 들어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나 리프트의 일부 운전기사들이 승객들을 대상 클리닝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노한석 기자입니다. 운전기사가 승객이 내린 후 일부러 승객 좌석에 물을 쏟거나 더럽힌 후 사진을 찍어 승객에게 뒤집어 씌우는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수법으로 우버 운전기사들이 150달러의 보상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우버 웹사이트에 따르면 탑승객들이 구토를 하는 등 차량을 더럽힐 경우 정도에 따라 20달러에서 150달러의 클리닝 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버 측은 클리닝 비용은 더러워진 차량을 청소하는 비용과 함께 그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운전자의 입금도 포함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자 우버는 성명을 내고 거짓 신고하는 운전자는 기사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내부 조사를 통해 사기로 의심되면 최대한 빨리 고객의 돈을 돌려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우버나 리프트와 연결된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능하면 하차할 때마다 차량의 내부를 촬영해 둘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노한석입니다. 간악한 성폭력에 유린당한 딸들의 아버지가 법정에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20년 넘게 미국 체조 대표팀과 미시간 주립대학 체조팀 주치의로 있으면서 265명의 체조 선수들을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최고 징역 175년형이 선고된 레리 나사르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서 큰 소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미시간주 샬럿의 이튼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나사르 공판에서 메디슨, 로런 등 세 딸을 둔 아버지는 판사에게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나사르의 성폭행 피해자 가족으로 나온 그는 판사에게 나사르와 이야기 나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자 판사가 그런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불과 몇 발짝 떨어져 있지 않은 피고인석의 나사르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나사르를 공격하려던 아버지는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당한 뒤 수갑이 채워진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판사에게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죄를 하고 판사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월 5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성면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돈을 받아온 뉴욕시 공인 성면 조사관 17명이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맨해튼 검찰과 시 내사국은 1일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받은 혐의는 중범죄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7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들 중에는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데이비드 장 씨도 포함돼 있으나 장 씨가 한인인지 여부는 이날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사국과 검찰에 따르면 성면 조사관들은 보수공사 과정이나 건물의 성면 조사를 의뢰받은 뒤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뇌물을 받고 서류에는 한 것처럼 꾸며 정부 당국에 제출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이 자고 있던 한 승객의 목을 칼로 긋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해 뉴욕시경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오전 5시경 14스트리트 인근을 지나던 이 트레인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30대 남성 승객이 용의자가 휘두른 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승객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지하철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묻지마 범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1세 여자아이를 납치하려 했던 범인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46세의 마이클 고든은 납치와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이날 오후 3시 46분경 아파트 건물 안에서 이 소녀를 강제로 계단으로 끌고 가려고 했지만 소녀가 탈출하자 달아났습니다. 피해자와 용의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12시 21분경 센트럴파크 남쪽 리츠칼튼 호텔 앞에서 마차를 끌던 말이 택시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한 행인이 마차 앞에서 갑자기 우산을 활짝 피자 이에 놀란 말이 마차를 이탈하면서 차량들과 부딪혀 발생했습니다. 마차에는 승객이 있었지만 말과 마차 운전자, 승객 모두 부상은 입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뉴욕 시민보호단체는 뉴욕시가 마차 운행을 허용하고 있어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차협회는 마차를 다루는 사람들은 매일 말과 승객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고 있다며 마차 운행은 절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항변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한인 보좌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벨라 의원 사무실은 채용 공고를 내고 퀸즈 베이사이드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아벨라 의원을 대신해 커뮤니티 활동 등을 수행할 한인 보좌관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자격은 한국어에 능통해야 하며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합니다. 보좌관으로 채용되면 아벨라 의원의 의정 활동 업무를 돕고 커뮤니티 지도자들과의 유대 증진을 도모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했던 오영훈 씨가 재외동포재단 이사에 임명됐습니다.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외동포재단은 오전 주재관과 기춘 씨를 각각 기획이사와 사업이사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이사는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뉴욕 총영사관에서 주재관으로 근무해 뉴욕 한인사회와 인연을 맺은 바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3일 퀸즈 YWCA에서 불법 청소년 추방 유해 권리 바로 알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드림 액트 법제화를 둘러싼 의회 동향 설명과 함께 드리머들의 증언 발표가 있었으며 소속 이민 변호사가 법률 상담도 진행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맨하탄 사무실에서 설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 70여 명이 참석해 세배하는 법과 윷놀이 등 설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포커스인입니다. 오늘은 폴윤 포트리 시의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이름 폴 윤이고 이제 변호사 일 플로리오 프루치 스타인하트 페이더 거기서 파트너 일 하고요. 그리고 포트리에서 이제 이번에 시의원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리 시의원에 당선되기까지 한인분들의 도움은 많이 받으셨나요? 그렇죠. 포트리는 이제 25% 한국 분이잖아요. 그리고 I think 중국 사람들도 maybe 11%도 되고 이 미국에서는 이제 시의원 되려면 옆에 사람들이 도움이 없으면 아주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조금씩 사람들을 알게 돼갖고 친하게 돼갖고 이제 함께 일할 때 그때 시의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혹시 좀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뭐 도움은 이제 많죠. 이제 U.S. politics는 돈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도네이션 같은 것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돈만 아니고 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이제 움직인 사람들이 많이 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출마할 때 election day 이제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투표한 날 모든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시고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 목적은 이제 한인 커뮤니티 그 25%가 있잖아요. 한인 커뮤니티하고 그 메인스트림 커뮤니티하고
좀 더 함께 만들고 싶어요. 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business, it's better for business, it's better for politics, 그리고 Fort Lee 커뮤니티가 좀 더 improve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포트리에 한인 시의원은 왜 필요할까요? Well, Fort Lee 25%니까 네. 거기에서 한인 커뮤니티를 understand 한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같이 relationship가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네. 그래야지 그 문제를 알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확실히 정말 이제 한인 시의원이시기 때문에 한인 사회에 더 이제 가까이 다가가셔서 더 잘 사정을 아시고 한인들을 위한 일을 더 많이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또 앞으로 더 많은 한인들이 전계로 진출을 하면은 한인 사회가 더 좋아지고 발전을 할 텐데 혹시 전계 진출을 원하는 한인들을 위해서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다른 거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인 커뮤니티가 한인 사람들이 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maybe 너무 오래 안 됐잖아요. 네. 오는 게 근데 많이 배운 게 있어요. 이 나라에 이 나라에서는 투표한 사람들은 다 받고 한 사람들은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네. 이제 출마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getting involved is very important. 그리고 community, 네. you're in your community. 거기에 getting involved in your community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You know, in the activities 옆에 동네 사람들도 알게 되고 네. 그게 제일로 중요해요. 아, 그러면 한인들 간의 관계,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면 앞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건의하실지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은 이제 이슈가 자꾸만 바꿔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something that's more immediate, I think, is 이제 이번에 Comfort Women Monument 우리 학생들이 네. 이제 디자인 해갖고 메이어하고 카운슬 앞에서 approval을 받았어요, resolution. 아, 그래서 이제 네. 그게 지우게 될 것이에요.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학생들한테 도와줄 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고 네. fundraising Comfort Women Monument를 이제 지우려면 돈도 필요하니까 그쵸. 거기에 대해서도 도와주고 싶고요. 다른 것은 이제 Fort Lee 커뮤니티에 보면 한국 비즈니스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 파킹 때문에 좀 힘드는데요. Fort Lee 비즈니스를 좀 거기에 신경 쓰고 싶죠. 아,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못한 말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폴윤 포트리 시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reativemedia.net. creativemedia.net. 이어지는 순서 환율과 증시입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 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홀리네임 병원이 연방정부의 2017년 병원평가에서 5스타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유일의 5스타 최우수 병원 홀리네임 병원이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월 5일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